이렇게 합시다. 그 뒤에 유형을 선생님 풀어주고요. 유형 다 풀어주고 숙제를 내는 걸로 할게요.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고 네. 어디 있냐. 약간 처지지 왜? 한 명이 없어져서 그런가? 잠깐만 있어봐. 주원아, 공통수학 2 센 하는 건 어때? 괜찮아? 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 스타트 선생님들이랑 같이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하은이랑 오늘 6시부터 해? 6시? 잠깐만. 오케이.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중간에 저녁 먹고 와서 6시부터? 하은이 원래 뒤에 수업이 있지 않았어? 다른 학원? 원래 다른 학원 있었잖아, 하은이. 토요일에.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그냥 잘 들어준 거라서. 주원아, 우리 그 오늘 몇 번까지였지? 숙제? 86번. 오케이, 잠깐만. 예, 가봅시다. 일단은 주원이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986번까지 숙제였는데 주원이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유형을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고요. 어깨 아파.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하은이가 영상을 볼 거거든. 보겠지? 네, 주원이가 본다고 해줬으니까 믿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은이가 앞에 문제 중에 질문이 있으면 이제 좀 이따 6시 조교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987번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유형 1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고 다음에 유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숙제를 내고 뒤에 경우에서 조금 나갈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더하기 a 이렇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라고 했어요. 일단 주원이가 보니까 이걸 푸는 거 맞은 것 같던데 한번 잘 풀었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언제나 이제 연립부등식 풀 때는 둘 중에 완벽히 아는 아이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 아이를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등식 문제 풀 때, 자, 수직선은 좀 필수입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이미 2, 3, 4, 5, 6 해가지고 이미 5개의 정수가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수가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는데, 얘를 보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x-1, x-a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잡을 건데, 자, 이런 데에서 이제 고등학교의 특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죠. 바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a와 1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즉 a가 1보다 크냐, 자, a가 1보다 작냐. 자, 3번도 중요한데 이 3번에 놓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a가 딱 1이냐 같이 확인해 주는 게 좋죠. 얘가 딱 1인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일 쉬운 얘 먼저 해볼까요? a가 딱 1이면 결국 저 식은 이렇게 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1밖에 없죠. 어떤 제곱이 0 이하인 경우는 0일 때 1밖에 없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미 틀렸죠. 이 친구가 x는 1밖에 없다는 건 전체적으로 연립해도 정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만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3번은 탈락이다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죠.
어쨌든 중요한 건 3번 이 경우 있죠? 이 경우를 꼭 놓치지 말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가 1보다 클 때로 볼게요. 얘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작을 때가 더 쉬우니까 얘 먼저 할게요. 작을 때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친구는 1 이하로만 그어지게 될 거예요. 1 이하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역시 만족하는 정수가 3개일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도 답이 없었네요. 자, A가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1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정수가 3개가 나오고 싶으니까 2, 3, 4를 포함하게 A가 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지금 눈으로 보니까 4와 5 사이네 라고 대충 러프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A가 4와 5 사이야 라는 게 러프하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러프하게 한번 4와 5 사이를 쓴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디테일을 잡으라고 했죠. 등호가 있냐 없냐 라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원이는 A가 4여도 될까 하고 4를 딱 찍어 보니까 2, 3, 4 다 3개가 들어와요. 4는 괜찮네요. 근데 이제 반면에 A가 딱 5여도 될까 하고 5를 찍어 보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2, 3, 4, 5 4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주원이가 플러스지 안 플러스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원이도 이걸 맞았으니까, 근데 필요한 건 이거예요. 수직선을 그렸냐, 얘를 그리는 거야 안 그리는 거에 대한 실수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리거나 안 그리는 거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게 되면 실수를 거의 안 하게 된다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주원이가 그리고 이제 슬슬 좀 약간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제 주원이도 그래프는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선생님도 이제 좀 보여요. 맨 초창기에 주원이 그 이제 공수 원투 테스트 봤던 시험들을 생각해보면 그래프는 좀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래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주원이가 그리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관찰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원이가 그리는데 약간 매몰돼 있고 그려놓고 나서 그 그림을 관찰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려놓고 디테일하게 관찰하려고 좀 노력하는 걸 좀 계속 습관 들여주세요. 올해 안에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실력이 좀 일취월장 늘어나거든요. 네, 진짠데. 믿어주는 거죠?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주원 선생님이 표정으로 말하지 말라 해서 약간 표정을 숨기는 거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됐어. 표정으로 말해도 돼. 네. 네, 어쨌든, 자, 관찰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예전에 이 둘이 하는 수업, 이제, 하은이랑 둘이 하는 수업,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초반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관찰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복습 잘해야 된다고도 얘기했었거든요. 주원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중에 주원이가 틀린 문제는 2번, 3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했죠? 복습을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 실력 상승 차이가 엄청나요. 네. 991번입니다. 네. 세변의 길이가 2x-1, x, 2x 플러스 1.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둔각이 돼야 되니까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비교 가능한 대상을 봅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는 얘가 더 커요. 2x에서 1을 뺐고 2x에 1을 더했으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이제 얘랑 얘만 비교해보면은 얘가 더 큰지 알 수 있는데, 봐봐요. 자연수기 때문에 x에, 자연수 맞죠? 자연수 맞죠? 그렇기 때문에 x에 1, 2, 3, 4 넣어봤을 때 얘가 여지없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이를,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을 구할 때는 가장 큰 아이를 찾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장 큰 아이가 안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경우를 나눠서 얘가 제일 클 때, 얘가 제일 클 때, 얘가 제일 클 때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제일 큰 아이가, x가 자연수일 때 제일 큰 아이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둔각이 나오려면 1번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친구가 둔각삼각형이죠, 둔각.
아니다, 우리 부등식 문제니까 약간 그거 하나 얘기하자. 주원아, 부등식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냥 푸는 거야? 그냥 푸는 거야? 좋아. 근데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 부등식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키포인트. 뭘까? 네, 안 들려요. 네. 부등호요? 근데 그렇죠. 부등식 문제니까 부등호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하는 친구들은 되게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부등식 문제는 사실 방정식처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써보시고. 예. 그러니까 주원이는 경계만 쓰는 게 아니라,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경계다라는 식으로 쓰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랑 직선이 길게 일자리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나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직선이 내려가면 안 만나겠죠. 그쵸? 근데 길게 일자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은 막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를 풀지 않고요. 선생님 어떻게 푸냐면 그럼 이 아이들의 최소 마지노선은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경계 어디야? 접할 때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은 차라리 방정식처럼 보세요. 접할 때를 구해요. 접할 때 K를 구합니다. K가 만약에 3에서 접한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벌써 나왔어요. K는 3보다 작으면 돼요. y절편이 3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다. 그쵸? 이해하셨어요? 부등식 문제를 풀 때 경계를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이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게 또 수월하고 좋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마인드예요. 부등식 문제는 경계를 찾자. 딱 만나는 점을 찾아보는 거야 그냥. 그럼 이건 방정식일 거 아니야. 얘랑 만나네? 한 점에서 이러면 그치 부등식으로 답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991번. 삼각형인데 둔각이었으면 좋겠대요. 경계가 뭘까? 경계가 뭘까? 맞아요. 직각이죠. 그쵸? 둔각과 예각의 경계는 직각이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직각에 대한 마인드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주원이가 이 문제도 맞았지 틀렸네요. 틀렸다가 맞았는데, 고쳤는데, 봐봐. 경계의 마인드, 결국 직각이 되려면 어때야 되지? 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직각이 되려면 가장 큰 변의 제곱이 가장 작은 아이들의 제곱의 합이랑 같을 때가 직각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각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이거보다 클 때겠죠. 그쵸? 이쪽이. 그쵸? 둔각은 이렇게 제일 긴 변이 둘의 제곱의 합보다 클 때겠죠. 그러니까 먼저 경계인 직각부터 사고방식을 시작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두 번째로 이건 원래 당연한 건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은 작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죠. 그쵸?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자, 아시겠지만 이런 거 이게 가장 긴 변인데 짧은 변 두 개가 이렇게까지랑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쵸? 적어도 이 짧은 변 두 개의 합이 긴 변보단 커야 이렇게 좀 세워지면서 만들어지겠죠? 아마 이 문제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등식 문제도 경계 생각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주로 킬러 문제에서 중요하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밑에 거 먼저 해볼까요? 밑에 거는 x가 2보다 크네요. 그쵸? 밑에 걸로는 x가 2보다 크죠? 자, 위에 걸 정리하면 이제 뭔가 나오겠죠? 정리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다가 나왔네요. 위에 거는.
맞지 않나요? 네. 그러면 x가 0과 8 사이가 나오겠죠? x는 2보다 큰데 0과 8 사이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연수 x의 개수는 3, 4, 5, 6,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5개네요. 그쵸? 맞았어요? 네. 아, 제 답이 맞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994번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이 친구가 허근을 갖는 건 쉬우니까 그냥 바로바로 풀게요. 이 문제는 사실 주원이가 못 풀리는 없는 문제니까 네, 가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x 빼기 a제곱 플러스 2가 허근을 가지려면은 d가 0보다 작아야 되므로 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아마 이제 미안 는 0이 아니라 작다니까 이제 주원이가 알아서 풀었을 거예요. 7일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과 5분의 7 사이가 되겠고요. 모든 정수 a의 값이 합이니까 0하고 1 두 개밖에 없네요. 문제는 4번이겠죠. 네, 별로 안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안 풀어져 있니 주원아? 이거 원래 숙제는 아니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전 숙제였어요. 이건 맞았어? 네, 좋아요. 998번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이 문제는 이제 별표를 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근의 위치라고 좀 부르는데, 이 문제가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어디에? 2차 방정식에 근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문제들이 나오면요. 근이 이제 모두 음근이다. 하나 양근, 하나 음근이다. 모두 양근이다부터 해서 뭐 어떤 근이 뭐 3이랑 5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둘 다 음근만 있나요? 뒤에는 그쵸. 1보다 클 때 뭐 이런 거 있죠. 좋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근의 위치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하은이가 영상을 무조건 보긴 해야 되겠다. 진짜 좀 중요한 문제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2차 방정식이 일단은 근의 위치가 버전이 두 개 있어요. 자, 어떤 버전이냐면 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근이 특정 숫자 사이에 있을 때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 거는 모두 양근, 음근 하나, 양근 하나, 모두 음근 이런 건데 얘는 3이랑 5 사이에 근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셨죠?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자, 근의 부호는 들어보세요. 일단은 웬만하면 근의 부호는 네, 근과 개수의 관계로 끝납니다.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998번이 그 문제니까 제가 그럼 998번을 한번 풀면서 갈게요. x제곱 플러스 2n-1x 플러스 n 플러스 5는 0이잖아요. 그쵸? 네. 자, 볼게요. 모든 근이 다 음근이라고 하니까 그럼 두 근의 합도 음수고 곱은 양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합은 음수고 곱은 양수겠네? 라는 조합밖에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둘 다 음근이면 합은 음수이고 곱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합이. 얘는 음수요. 두 근의 합은. 근데 곱은요? 두 근의 곱은요? 양수요. 됐죠? 근데 곱은 양수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죠. 실제로 두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판별식도 해주는 게 맞겠죠? 판별식 양수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 나와 있나요? 혹시 그냥 두근인가요? 두근인가요? 그러면은 판별식 0 이상이요. 서로 다른이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세 개만 풀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 둘 다 판별식은 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별식을 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 안 하는지도 알려는 드릴 건데, 언제 안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판별식을 안 해도 될 때를 제가 외우게 케이스로 나열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판별식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판별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근데 선생님의 그 질문에 거의 대답의 50%의 정답은 그려서예요. 아시겠어요? 2차 함수를 문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려보면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는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지만 주원이 입장에서는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거 그려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 주원아 그럼 봐봐. 두근의 합은 이제 봐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 치자. 이런 식이 있다 치자. 그럼 봐봐. 두근의 합은 음수고 두근의 곱은 양수가 나왔지. 그치? 근데 봐봐.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6. 그치? 근데 얘 지금 근이 있어 없어? 그치? 그럼 봐봐. 주원아 근이 없는 애들도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봐봐. 근이 있는 애들도 만족하는 애들이 있거든? 봐봐. 뭐 해볼까? 자, 얘 봐봐. 두근의 합이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인데, 그럼 둘 다 이제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또 근이 있거든, 그치? 그치? 그럼 봐봐. 근이 없는 애들도 있는 애들도 이렇게 둘 다 요 조건을 만족하네? 이럴 땐 판별식을 해줘야지. 확실하지 않잖아. 두근이 있다고 해줬으니까, 문제에서. 그치? 두근이 두실근이라는, 두근이 모두 음수다? 음수라는 건 실수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됐죠? 주원아? 얘는 음수야, 양수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수도 양수도 아니에요. 알았죠? 실수일 때만 붙일 수 있는 얘기예요. 알았죠? 어찌되었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자,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럴 때나 모두 이거 만족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땐 판별식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뒤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예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시키는 대로 딱 그림을 그려봤더니, 무조건 두 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라는 게 생기면 그때는 판별식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풀어보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의 위치 문제 중에서 두 근의 부호를 가지고 물어보는 이렇게 두 근의 부호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고 뒷장 가면은 근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거기에 판별식은 뭐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그려보세요. 문제가 말하는 상황을 그려보고 주원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겁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심을 해보는 게 맞죠. 근데 주원이 성격상 뭐 의심해야 되는 거면 그냥 무조건 다 하지 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력적으로는. 그냥 무지성 판별식 하는 것보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위에 거는 m이 1보다 커요. 자, 밑에 거는 m이 마이너스 5보다 커요. 그러니까 m이 1보다 큰 거랑 m이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랑 두 개를 짬뽕하면 일단 m이 1보다 크다가 맞죠? 일단은 그쵸? 두 개의 교집합을 찾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거 판별식을 해볼게요. m-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를 해볼게요. 자,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m값이 4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m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맞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은, 자, m이 1보다 큰 거랑 교집합을 찾으려면 얘밖에 없죠? 이 친구는 교집합이 안 생기죠? 그쵸? 정답은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았네요. 네,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이 되었습니다. 됐어요? 문제가 그냥 그런데? 자, 근데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여기다 풀게요. 1002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 이제 특정 숫자 사이를 아직 정리를 안 해드렸잖아요. 특정 숫자 사이. 자, 이 친구가 이제 1002번이 바로 그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예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인데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보다 두근이 작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되었어요? 자, 이럴 때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건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죠. 1과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근과계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푸는 건 이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때는, 자, 판대함을 사용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냥 외우세요. 판대함. 알았죠? 판대함이 뭐냐고요? 판별식이에요. 대는 대칭축입니다. 함은 함수값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판대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대함은 선생님이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스스로 밀던 건데, 거의 한 20년쯤 지났어. 15년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시중 교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막 먼저 발견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시중 교재들의 이런 센수학이나 이런데 이 판대함을 설명해주는 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메가헤르츠인가 라는 책에서 이제 없어졌는데, 메가헤르츠라는 책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좀 좋았어요. 내가 옳은 걸 하고 있었구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요. 모두 부등식이거든요. 필기 한번 해보시고, 모두 부등식이에요. 얘도 그냥 두근인가요? 좋아요.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1보다 작은 두근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셋 중에 먼저 아무거나 편한 걸 하는데 저는 이걸 먼저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아이의 대칭축이 얼마지? 대칭축이 k예요. 그렇죠? 대칭축이 k죠. 자, 눈으로 보세요. 주원아. 그림을 그려봤어.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된대. 대칭축 어디에 있어야 돼? 이 그림 보면은 관찰하면. 뭐라고 표현해 볼래? 대칭축? 맞아요.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가 설정한 대로 1보다 작게 두근을 설정해 놨어. 대칭축의 위치를, 대칭축이 k래. 1보다 작아야겠다. 일단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함수값도 좀 있어. 함수값 봐봐, 함수값. 함수값은 뭘 말하는 걸까? 관찰해봐. 그림 관찰해봐. 그림에 다 있는 거야. 그쵸. 맞아요. 관찰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f의 1이 양수겠죠. 그쵸? 양수겠죠. 자, 여기서 디테일. 증오가 있을까 없을까? 증오가 있으면 1이 0인 것도 있으면 두근이 1보다 작은 거에 위배되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없어야 되겠죠. 이러면 꼭 확인해 주면서 가야겠죠. 그쵸? 네. 보세요. 대칭축도 보세요. 대칭축이 1이면 두근이 1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모두 등호가 없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판별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인해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대랑함을 먼저 했는데 그럼 주원이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보다 작은데 대칭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값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인 애 중에 애들이 항상 두근을 가질까? 한번 고민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아닌 애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1보다 작고 함수값 1이 양수인데
두근을 안 갖는 애들도 있죠. 그럼 이때는 판별식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왜냐면 주원이가 이 두 개만 설정해 놓은 걸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필기했어요? 판별식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판대함 진짜 중요해? 이제 근데 원래 대함판이나 순서대로면 대함 먼저 보고 판별식 보는 게 맞긴 한데 판대함이 나는 입에 붙더라고. 판대함으로 붙여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을 얘네 해야만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 주원이가 알아낸 설정으로 보니까 이런 애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해했죠? 다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이제 판별식만 좀 거의 하면 될 것 같아요. F1이 얼마였더라? 1 넣으니까 주원이가 1 넣은 거 하면은 3-3K네요. 나왔고요. 이거 두 개가 정답이 똑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얘도 K가 1보다 작은데 얘도 K가 1보다 작네요. 넘기고 3 나누면 1보다 작아. 예, 둘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좋아요. 이 둘을 통해서 K가 1보다 작은 건 알았고요. 자, 판별식 가볼게요. 해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아가 나왔네요. 그쵸? 제가 이거 풀 수 있죠? 주원이도? 그쵸?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자, 얘를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마이너스 2, 그쵸? 아니, 그러면은 얘랑 겹치는 부분이 1보다 작다네요? 아니다, 미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겹치네요? 둘이 겹치는 부분.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쵸? K의 정답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자, 되셨어요? 자, 보세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정 숫자 사이나 특정 숫자보다 작네, 크네, 뭐 사이에 있네 물어보는 문제는 판대함을 쓰는데 판별식을 제일 나중에 판단해 주세요. 어떨 땐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언젠지 알려줄게, 봐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 하나 보여줄게. 어떤 2차 함수에 어떤 근이 1이랑 2 사이에 있대. 그럼 주원이는 일단 1과 2 사이를 하나 놓고 그림을 그릴 건데 2차 함수에 봐봐. 큰 근이 2차 함수에 두 근이 있는데 큰 근이 1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주원이는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나 말하는 대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그려봤어. 1과 2 사이에 있대. 주원이가 판대함을 하려고 했는데 자 봐봐. 대를 하려고 보니까 대는 2보단 작은데 1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그치? 잘 모르잖아.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대칭축은 뭐야? 대칭축은 2보단 작네 정도는 주원이가 알 수 있고 1번. 그 다음에 함수값을 보니까 1 넣었을 땐 음수, 2 넣었을 땐 양수. 주원이가 이걸 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봐봐. 대칭축이 2보다 작고 1 넣었을 때 음수, 2 넣었을 때 양수를 그려보니까 잠깐만,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인데 1 넣을 때 음수 다시 그려보는 거지. 2 넣을 때 양수 지나면서 2차 함수를 그려보니까 아니 무조건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네. 어떻게 1 넣었을 때 음수를 지나가려면은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주원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두 근을 안 갖게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아래로 블록인데 1 넣었을 때 음수 얘 하나 때문에 얘를 지나가려면은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럼 이런 경우는 1 넣었을 때 음수인 애로 이미 판별식이 끝난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무조건 두 근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문제에 나올 거야, 주원아. 그러니까 주원이가 신경 써야 될 건 이런 걸 외운다기보다는 문제 있지. 문제를 잘 읽고 잘 그려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잘 그려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쵸? 주원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의 위치 문제 엄청 중요합니다.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틀리는 문제인데
사실 이건 있어요. 자, 보세요. 특정 숫자 사이에 해당되는 판대함이 있죠. 이 판대함은 위에 거 근의 그 음수양수로 근의 부호를 알려준 문제 있죠. 판대함은 근의 부호만 알려준 문제에서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보세요. 그리고 약간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판별식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이걸 막 그려서 판단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여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한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근의 위치 문제는 무조건 판대함 다 해봐. 그래서 풀어. 그럼 무조건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대함이 약간 무적의 공식이라서 판별식 찾고 대칭축 부호 찾아보고 함수값 찾아주고 이거 세 개 다 무조건 문제 나올 때마다 세 개 다를 해서 풀잖아요? 답은 무조건 나와요. 대신에 그렇게 무지성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실력이 안 늘겠죠? 그쵸? 항상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그림을 그려서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원이가 하다 선생님이 봤는데 주원이가 하다 아무리 해도 이 그 위치 문제를 너무 좀 약간 힘들어해.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는 주원아 그냥 외워서 하자 라고 말을 하겠지만 반대로 주원이는 어떤 마인드를 먹어야 돼요? 아 나는 어떻게든 잘 해내야지 라는 마인드를 먹어야 되겠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는 되신 거죠? 네. 표정이 너무 없는 것도 또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어색하네요. 네. 자, 일단 볼게요. 어찌되었든. 네. 무지성 외우는 걸로는 일단 하지 맙시다. 자차 방정식이 내실근을 갖는데요. 선생님이 앞에 4차 방정식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아이가 짝수차만 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먼저 상상을 해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자 그럼 보세요. 현재 x제곱이 그럼 알파랑 베타를 갖는데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결론적으로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지 실근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만약에 얘가 음수면 x제곱이 음수면 그건 허근 2개 나오는 거니까 실근 4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돌려 말한 거죠. 야, x제곱을 주인공으로 t라고 바꿔보자. x제곱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x 말고 x제곱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2차식으로 나온다면 이 2차식의 두 근이 모두 어땠으면 좋겠어? 양수였으면 좋겠어 라는 근의 위치 문제랑 똑같죠.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의 부호랑 똑같은 문제였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얘를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제가 말했죠. 근의 부호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m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렇죠? 두 근의 합이 양수. 네.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되겠죠? 왜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자, 얘를 쓰는데 주원이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이고 그 다음에 합도 곱도 양수인 애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확인해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있어요. 자,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나오지만 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원이 판별식까지 해주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 판별식에서는 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인데 만약에 그죠? 이게 중근이 나온다는 건 알파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중근이 나온다는 건 알파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4실근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판별식에서 등호를 지우겠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잘 봐줘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m이 0보다 작다로 나올 거고 자, 이거는 이제 m이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교집합은 m이 0보다 작다. 교집합은 m이 0보다 작다이고 판별식을 해보니까 자 m제곱 플러스 4 m 마이너스 12가 양수여야 될 텐데 이러면은 m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자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m이 0보다 작다와 이 아이의 교집합은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이 1006번 이렇게 나왔죠. 자 잠시만요. 그러면은 17번부터 하면 987번부터 잠깐만요. 20개에다가 스텝 3까지 이번 숙제는 1031번까지만 좀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숙제를 1031번까지만 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더 나가지를 않을게요. 솔직히 순열과 조합을 해도 되는데 지금 뭐 주원이 1시간 반 정도 이제 앉아있기도 했고 선생님이 좀 늦게 온 것도 있지만 뭐 이 정도에서 더 진도를 나가면 숙제가 더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 스텝 3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번 게 나갈까요? 나는 어차피 내가 숙제하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 주원이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도 돼요 라는 약간 스탠스가 있었잖아 초반에는. 나가지 말까? 근데 주원아 요즘에 안 바쁘잖아. 주원이가 약간 눈치 보는 걸 보니까 안 내야 되겠네. 그러면은 스텝 3? 아까 몇 번이었죠? 1030번이요? 31번까지 일단 숙제로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끊고 네 하겠습니다.